자, 오늘부터 기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하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수능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은 기하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적이 더 어렵게 출제되고 기하는 미적보다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지각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능력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다라면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건 이제 원추곡선 또는 2차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원추곡선, 2차 곡선이라 부르는데 이 원추곡선, 2차 곡선은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요런 아이들을 원추곡선, 2차 곡선이라 불러요. 예.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고 계산도 조금 느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개념에 입각해서요. 개념에 입각해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는 건 정확성에 더 중심을 잡아라 라는 거고요. 이 정확한 게 천천히가 반복되면요,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개념을 파악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점차 빨라지게끔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네. 자, 포물선이라는 걸 오늘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도 이제 포물선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죠. 근데 우리가 배웠었던 건 사실 포물선 중에 하나예요. 포물선 중에 포물선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도 포물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2차 함수는 이게 포물선이란 건 2차 함수 그래프에 해당하는 포물선이었다. 우리는 그 외의 포물선도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칭축이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한 정도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시면 이제 y는 x라든지 y는 마이너스 x의 평행한 대칭축인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자, 2차 곡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정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평면 위에 한 점 F, 포커스의 줄임말이에요. 초점이란 뜻입니다.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점 F와 직선 L이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준선이라 부르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그 다음에 점차 조금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점이 확장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점피가 있을 때 초점과의 거리와 이 정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바로 뭐가 된다? 포물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점 F를 초점이라 부르고요. 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라 부르고요.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고 점 L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하고 수직을 이루는 녀석이 포물선의 축. 무슨 축? 네, 대칭축이란 말입니다. 대칭축. 그리고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요거죠.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정직선이 있어요. 정직선이 있는데 이 초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녀석들을 모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포물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 어떤 점 P가 x, y가 있다라면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형을 공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y제곱은 px의 꼴인데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자, 볼게요.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의점 여기 p를 잡았어요. p, 0을 초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준선을 이렇게 x는 마이너스 p로 잡은 거예요. 마이너스 p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요 점이 꼭지점이 되고 요러한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러한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녀석의 이름이 y제곱은 4p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정의대로 하시면 자, 요 점이 x, y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얘 거리와 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x-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거 흡사 원의 방정식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네요.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p죠. p죠. p.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p가 된다. 그럼 양변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요. y제곱은 자,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2x가 되고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2p가 되죠. 그래서 y제곱은 4px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요. 초점의 좌표를 p, 0으로 잡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꼭지점은 0, 0,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y는 0인 x축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자, 두 번째 상황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초점이 여기가 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점 좌표는 뭐가 되죠? 0, p 0, p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준선을 엿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로 이렇게 잡고 또 포물선을 우리가 이 초점하고 준선 사이에 있는 거리가 같은 점들 모이면 이렇게 포물선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0,0을 지나가겠죠. 0,0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잡고 x, y라고 잡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정의로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게 y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p가 되죠. 길이니까. 그러니까 y 플러스 p가 됩니다. 양변 제곱하시고요. 그래서 x제곱은 y 이거 제곱될 거고요. y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은 2개 더해 2y 2개 빼 2p 해서 x제곱은 4py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물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기본형으로 해서 이제 평행이동하거나 평행이동 하게 되거나 대칭이동 부호 반대니까 대칭이동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칭이동으로 이제 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직접 계산한다고 하시면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서 바로 기본형 내용을 가지고서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요거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포커스가 그러면 우리는 x-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 쓰겠죠.
그 다음에 준선이 뭐죠? 준선이 얘죠. 자, 얘를 약간 반지름의 느낌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x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거식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좀 익혀두시면 문제 해결하실 때 조금 두려움이라든지 낯설음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확히.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이것을 많이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얼마만큼? 더 빨라 신속하게 해결할 만큼 정확히 천천히를 반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만큼 진입하시면 됩니다. 잠깐 예제 풀어볼게요.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얘는 y제곱은, 자, 기본꼴이 뭐죠? 4px. 그럼 p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제곱이잖아요. y제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x제곱 하면 축이, 대칭축이 뭐였죠? y축이었죠. 근데 y제곱을 하면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초점 좌표가 얼마가 되죠? 초점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 0이 될 것이고, 준선은 x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0,0을 지나는 이런 기본꼴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봐봅시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x제곱은 빨간색이니까 x제곱은 4py죠. 4py죠. 그러니까 p는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4p가 2여야 되니까 p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은 했으니까 대칭축이 y축과 평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이거 삐뚤어졌어요. 다시 똑바로 x축 y축 하고, 자, 얘는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2분의 1이 되겠죠. 0,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준선은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0,0을 지나는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예제 2번 봐볼게요. 다음은 초점이 3,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인 포물선을 구하는 과정이다. 알맞은 것은, 자, 초점 f가 3,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y제곱은 4px라고 하면 p는 얼마가 되죠? p는 얼마죠? 지금 3이죠. 3이므로 3을 대입하면 12x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어떤 툴을 만들어 놓고 푸는 거잖아요. 그냥 계산을 한다. 그냥 막 계산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 얘를 원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얘를 반지름처럼 넘겨서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한 다음에 정리하시면, 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래서 y제곱은 2개 더해서 2x, 2개 빼서 6이 나오죠. 그래서 12x 이렇게 계산해서 쓸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쪽이 쉬울 때가 있고 이쪽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죠. 일단은 얘는 x는 하고 물어봤죠. x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준선이 x는 이거죠. 그럼 얘는 x제곱이에요, y제곱이에요? 네, y제곱이죠. y제곱. 그러면 얘 기본꼴은 y제곱은 4px죠. p가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대입하면 y제곱은 6분의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2 x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헷갈리지 안 돼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해서.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x제곱은 4py가 되는 녀석이죠. p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툴로 문제를 푼 거라면 요번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원의 중심처럼 생각하자.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원의 반지름처럼 생각하자.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 자, 이제 정리하자. y제곱은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 자, 하차공식으로 정리하자. 두 개 더하니까 2x, 두 개 빼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x. 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요것도 계산해 봅시다. 자, 원의 중심처럼 y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넘어가자. 반지름처럼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x 제곱은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하여서 자, 합차 공식 가자. 두 녀석 더해서 2y, 두 녀석 빼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4y. 예,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도 좋지만 두 가지 다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역연산할 땐 툴이 더 편해요. 이것을 다시 돌리려고 하면 얘를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y제곱은 4px라고 쓰면 자, 얘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p가 얼마가 됩니까? p가 4분의 1이 된 것이죠. 4분의 1. 자, 그러니까 얘의 초점 좌표는 얼마가 된 거죠? 이거 잘못 썼다. 여기다가 답을 그냥 바로 쓰게끔. 자, 초점 좌표는 얼마가 된 것이죠? 4분의 1,0. 자, 그 다음에 준선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봐볼게요. 2번도 y제곱은 4px죠. 저는 제곱보다 이게 x축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따질 때 저는 1차식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y제곱이지 그러면 x가 주인공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왼쪽 이런 그래프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풀면 더 좋긴 해요. 자, 얘가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p가 얼마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얘 포커스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2가 된 거죠. 서로 꼭지점이 0,0이니까. 그래서 x가 주인공이니까 x좌표 x. 자, x가 주인공이니까 x좌표 x. 이런 식으로 저는 헷갈리지 않게 판단을 하도록 외워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주인공이 y죠. 그러면 x제곱은 4py예요. p가 얼마예요? p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커스는 얼마가 된다? y가 주인공이니까 0,1. 그 다음 y가 주인공이니까 y는 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요. x제곱은 4py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p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도 y가 주인공이니까 포커스는 0,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y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y는 얘와 반대인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포물선의 평행이동인데요. 포물선의 y제곱은 4px의 기본형을 x축의 방향 n만큼 y축의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은 그대로 우리가 평행이동 배운 대로 y 대신에 y-n, x 대신에 x-m 이렇게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요. 그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데 얘는 외우시는 것보다 그냥 한 줄 더 쓰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지 기본형에서 평행이동한 녀석도 찾아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6x를 그랬어요. x를 자, x축의 방향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3만큼 그랬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고요. 이게 포물선의 방정,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고요. 초점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은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뽑지 마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이렉트로 뽑지 마시고요. 먼저 y제곱은 마이너스 6x의 포커스와, 자, 이 x가 주인공이죠. 포커스는 얼마가 되죠? 얘가 4p가 되는 거니까 p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0 준선 x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 된 것이죠. 이 상태로 써놓고 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점은 그대로 덧셈하면 되잖아요. 2분의 1 더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됐고요. y축의 방향이 마이너스 3만큼 그대로 점이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y축의 방향으로 바뀌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오른쪽 왼쪽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x좌표의 이동만 영향을 받게 되죠. 얼마만큼? 얘는 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2분의 1을 넣으시면 되죠. 2분의 3. 그래서 준선은 넘어가서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의 일반형인데요. 일반형을 갖고서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건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일반형에는 뭐가 안 보이죠? 네, x, y 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녀석이 2차식이면 다른 녀석의 2차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일반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뭘로 바꿔요? 네,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의 제곱은 뭐 이런 걸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평행이동 된 상태면 우리가 툴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석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암기하는 게 적으면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봐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1번. 자, 첫 번째, P가 얼마죠? P가, 네,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 X가 주인공이네요. 그러니까 Y제곱은 4P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 답은 뭐가 된다? Y제곱은 P에다 2분의 1 넣으면 2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y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은 4py고요. 포커스는 p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x제곱은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6y가 된 것이죠. 맞나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원의 중심처럼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얘는 반지름처럼 느끼면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y제곱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y제곱은 2개 더해서 2x 2개 빼서 1 되나요? 예, 그래서 2x가 되는 것이죠. 네, 동일한 결과.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도 얘를 원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자, 얘를 반지름으로 생각해서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은 y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 자, x제곱은 두 녀석 더해서 2y, 두 녀석 빼서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y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하실 땐 두 가지 다, 그러니까 툴로 풀고 계산해서 검산하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같은 거는 툴로 푸는 거보다 뭘로 푸는 게, 제가 두 번째로 푸는 방법으로 연산으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얘를 원의 중심처럼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얘를 반지름처럼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써서 자 y-4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 y-4의 제곱은 자, 두 개 더해서 2x, 두 개 빼서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 그래서 잠깐만요. 얘랑 얘가 같은 값이 아니네.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x 마이너스 1이네요. 두 개 빼면요. x는 사라지고 5지요. 그래서 얘는 보통은 x 가로 안에 있는 x 개수를 1로 만들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쓰고 요 2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10이라고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예쁘게 쓰는 데코레이션 방식이에요. 답 쓰실 때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다가 얘를 뭐 5 곱하기 2x 마이너스 1로 표시하면 틀리냐? 틀린 건 아닌데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답을 센스 없이 썼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서로 소통하기가 좋은 것이죠. 자, 요번에는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뭘까? 그럼 얘는 분명히 얘랑 얘가 지금 같지 않고 0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점 x, y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지금 현재 얘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x니까 y제곱은 4px가 된 것이잖아요. y제곱은 4px인 거잖아요. 그래 놓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n의 제곱.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마예요? n만큼이니까 x-x-m.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초의 이 녀석의 포커스는 뭘로 잡는 것이죠? 4,0이 p,0이 되는 것이죠. p,0이 되는 것이고 x는 얼마가 된 거죠? 마이너스 p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포커스가 바뀌었죠. 뭘로 바꿨어요? 3,4로 바뀌었고요. 준선도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주인공이 x니까 x부터 보는 거예요. x. p에다가 m을 더했더니 3이 되었네? 이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자 마이너스 p에다가 m을 더했더니 마이너스가 2가 되었네? 이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p는 사라지고요. m은 2m은 1이니까 m은 2분의 1이 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y좌표 볼게요. y좌표 0에다가 n을 더했더니 4가 됐으니까 n은 그대로 4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y-4의 제곱은 자 2분의 1을 m에다 대입한 거죠. 자 p는 p를 안 구했구나. 자 p는 m에다가 2분의 1 넣으면요 넘어가니까 2분의 6이니까 p는 2분의 5가 되네요. 2분의 5.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5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y-4의 제곱은 10x-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툴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역연산할 때 더 편한 게 있고 더 불편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초점이 1,-3이고 준선이 y는 1이래요. y는 얘는 x제곱은 4py구나. 이 상태에서 출발한 녀석이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 놓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자 x 얼마가 되죠? x 대신에 x-m의 제곱은 4p y 대신에 y-n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역연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얘는 y가 주인공이니까 초점이 0,p였던 녀석이고요. 준선은 y가 주인공이니까 y는 마이너스 p였던 녀석이에요. 그쵸? 그랬던 녀석이 초점 좌표가 이렇게 바뀌려면 0에다가 무엇 더 m을 더했더니 그 결과가 1이 된 것이고요. p에다가 n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고요. 그쵸? 마이너스 p에다가 n을 더했더니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n p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1. 자, 두 개 더하면 이 n은 마이너스니까 n은 마이너스 1. 자, n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자, 그대로 요 식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p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y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2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번엔 다시 그냥 연산해 볼게요. 그냥 연산해 보면 얘를 원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x-1의 완전제곱, 그 다음 얘를 원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플러스 3의 제곱. 자, 얘는 반지름처럼 y-1의 제곱. 이제 정리하면 답이죠. x-1의 제곱은 y-1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자, 그래서 두 녀석 더하니까 2y 플러스 2가 나왔고요. 두 녀석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8 y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예, 그래서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8 y 플러스 1. 자, 반드시 두 가지 다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일반형이 주어졌어요. 자, 일반형이 주어지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 그리고 표준형을 뭘로 해석해요? 해석은 기본형을 뭐 한 걸로? 평행이동한 걸로 해석해 주세요. 언제까지?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얘는 y제곱 마이너스 2y죠. 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17이에요. 필요한 건 얘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y-1의 제곱이 된 것이고요. 얘는 8x 마이너스 16이니까 8로 묶으면 x-2가 된 것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초점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자, 꼭지점은 얼마가 되죠? 꼭지점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2,1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양을 가만히 봐보시면 느낌이 오실 건데요. 얘는 y제곱은 4px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초점이 얼마였던 거죠? 예, x가 주인공이죠. 2였던 거예요. 2,0. 자, 그 다음에 준선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였던 녀석인데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 2만큼 4 x는 2 이렇게 됐겠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 2만큼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지. 0.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1 이렇게 된 거죠. 요것만. 그러니까 얘는 답을 써주시면 준선은 x는 0으로 바뀌었고요. 자, 초점은 4,1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봐볼게요. 2번 완전제곱식. x제곱이 보이고요. 마이너스 10x가 보이죠? 는 다 넘어가자. 4y 마이너스 21. 자, 필요한 건 얼마? 플러스 25. 5의 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25. 그럼 얘는 x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y 플러스 4니까 4로 묶으면 y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얘 원래 형태는 뭐였어요? x제곱은 4py였잖아요. 그랬을 때의 초점은 4p가 4니까 0,1. y가 주인공입니다. y는 마이너스 1.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답 쓰시면 되죠. 자, 꼭지점은 원래 이거니까 얘가 0이 되는 5,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5, 마이너스 1. 그 다음 준선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준선부터 쓰면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초점은 바뀐 초점은 5,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자꾸 반복해서 정확성을 늘려 나가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 필수예제 4번 풀어볼 건데요. 초점이 3,1이고 6,5를 지나며 준선이 y축에 평행한 그랬어요. 준선이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건 이게 뭐죠? x제곱은 4p y꼴의 녀석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준선이 y축에 평행한 맞죠? 이런 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봐봅시다. 얘는 초점 좌표가 이거래요. 초점 좌표가 이거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이렇게 일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일 때 0,p y는 마이너스 p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는 뭘 쓸 거냐면 y 플러스 p의 제곱을 쓸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6,5잖아요. 대입합니다. x에다가 6, y에다가 5를 대입하면 자, 6 대입하니까 얘 9되고요. 5 대입하니까 4, 4, 16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 5 대입하니까 5 플러스 p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p 플러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25니까. 그러면 p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p의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10. 하하, 쓰고 보니까 제가 잘못 썼습니다. 어디서 잘못 썼냐면요. 여기서요. 준선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은 얘가 아니죠. y제곱은 4px가 되는 것이죠. y제곱은 4px. 이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 자,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y제곱은 4px인데 그럼 얘 초점은 x가 중심이니까 p, 0이고 준선은 x가 주인공이니까 이게 되겠죠. 자,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여하튼 얘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자, 얘를 반지름처럼 x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쓰고 y-1의 제곱은 아니죠. 지금 이 점을 대입하면 되죠. 자, 6,5를 대입하면 6 대입해서 9, 5 대입해서 16. 자, 여기다 6 대입하는 거죠. 6 플러스 p의 제곱. 그래서 6 플러스 p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 것이고요. p는 얼마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1이 된 것이죠. 마이너스 11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p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p에다 마이너스를 넣고 얘 정리하면 되죠. 자, y-1의 제곱은 x-1의 제곱 마이너스 x-3의 제곱을 정리하면 되니까 자, 2개 더해 2x-4 2개 빼 그러면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y-의 제곱은 여기서 2 뽑아내면 4 x-2가 되는 거죠. x-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식은 p가 마이너스 11일 때죠. 그럼 y-1의 제곱은 x-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이죠. x 마이너스 1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y-1의 제곱은 2개 더하면 2x 마이너스 14 빼면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래서 2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16 x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이죠. x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5번 같은 경우요. 축이 x축에 평행하고 그랬죠. x축에 평행하대요. 그럼 이게 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모양은 뭐예요? y제곱은 4px의 꼴이죠.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죠?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자, 이렇게 점 3개 주어졌을 땐 원의 방정식에도 그랬지만 일반형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0,0 대입하면 빵빵빵빵 하니까 c가 0이에요. 0,2 대입하면 4 빵 플러스 2b는 0이어서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되죠. c는 0이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2였죠. 그러면 a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a, b, c를 구했으니까 답은 y제곱 y부터 쓸까? 자, 이거 y가 한 2차시니까 y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는 0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6번 봐볼게요. 포물선에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8,4고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포물선 y제곱은 8x의 교점을 p라고 하고,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 포물선의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여기가 초점이구나. AP 플러스 BF는 그랬어요. AP는 요 길이죠. 거기에다가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초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요, 준선이 안 보이죠? 준선이 없으면요, 준선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초점이 얼마죠? 2,0이죠. 그러니까 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린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죠? 자, 여기 준선에서부터 요 점 P까지의 길이와 뭐가 P에서부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포커스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 초점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요 길이가 되는 것이죠. 요 길이가. 요 길이는 요 길이니까. 그러면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이 포물선의 정의를 물어보는 사고력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두 선분의 합을 물어본다라면 이렇게 초점과 포물선 위에 있는 점 그리고 그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의 길이는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사실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